자, 우리 대한광통신 주주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도 100%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장중에 시장 자체가 안 좋았죠. 그래서 마이너스 16%대까지 갔다가 이제 절반 정도는 말아 올리면서 어제 장을 마감을 했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소폭 반등을 시도하는 것 같다가 조금 이제 밀려서 그래도 이제 플러스 10%대로 마감을 해주는 이런 이제 미친 변동성의 시장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여기서 우리가 오늘이 만약에 정말 중요한 변곡점 구간이라면 우리가 이제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 어떻게 가져가야 되며 타겟 프라이스를 어디까지 열어둬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볼 그런 시간인 것 같은데, 자, 오늘 영상에서 하나부터 열까지 재료부터 우리 투자 전략 모든 것들을 영상에서 말씀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요, 대신에 꼭 집중해서만 한번 봐주시고요, 보시다가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됐다 하시면 그때 가셔서라도 구독 버튼 요거는 꼭 한 번씩 부탁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아직도 구독자 100명을 못 넘어요. 참 이제 아쉬운 일이기는 한데, 그래도 소수 정예지만 여러분들께 이런 정보를 전달을 좀 해드릴 수 있어서 보람차기도 하고, 그래도 이제 저도 좀 즐겁게 해보려면 여러분들 구독 버튼 요거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 요 자리에서 반등이 나와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제 슬슬 대응을 좀 해봐야 되는 그런 구간이었는데, 오늘 반등이 나와줬죠. 결국 재료가 있기 때문에 반등이 가능했던 거예요. 물론 사실 오늘 시장 자체가 전반적으로 좋았지만 회복하지 못한 종목들도 많아요. 게다가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 리포트도 나왔었죠. 한국투자증권에서 광케이블 쇼티지 수혜주라는 제목으로 리포트도 나왔었고, 그리고 일단 우리는 아직 시장이 반영도 못한 그런 재료들이 너무나도 많죠. 젠슨왕이 직접 지목을 했던 기술이고, 국내 유일한 수직 계열화된 광통신 관련주고, 빅테크 수주도 이미 있고, 배드 정책으로 인한 60조 시장 진출까지. 사실 이제 어제같이 시장의 폭락이 아니었다면 훨씬 빠르게 주가에 좀 반영이 되면서 본격 반등이 나올 수 있었을 텐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오늘 이 구조를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가셔야 여러분들이 기준점을 세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설명을 좀 드려볼 건데, 최근의 하락에는 개별적인 이슈라든지 악재 그런 거 없었어요. 그냥 잘 올라왔잖아요. 잘 올라왔기 때문에 슬슬 이제 차익 실현 물량들이 조금 나와주면서 요게 이제 문제가 됐던 건데, 너무 많이 빠져버리니까 이제 얘네도 그럼 다시 사서 다시 올려야지. 정확하게 기관 매수세를 보시면 알 수 있죠. 5거래일 연속으로 사고 있습니다. 금투 마찬가지, 투신 마찬가지, 사모펀드도 마찬가지예요. 다 사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결국 재료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너무 과하게 빠졌고, 그 회복이 나오는 구간을 노려보겠다 하면서 메이저 플레이어들이 지금 매수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 건데, 지난주 금요일 날 나왔던 한국투자증권 리포트가 좋았어요. 근데 사실 리포트를 가지고 오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다 아는 얘기들이에요. 광케이블 쇼티지, 공급 부족하다. 당연한 거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AI 데이터 센터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그 데이터 센터들을 잇는, 연결을 하는 게 광케이블이에요. 그러다 보니 광케이블 수요가 공급을 초과를 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의무교육 시간 때, 초중고 때, 국민학교든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수요는 너무 많은데 공급은 한정적이야. 그럼 가격 올라가죠. 그래서 안 그래도 고부가 가치 제품인데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 가격 주도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수혜주다 라고 얘기를 해준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최근 증시에서 가장 핫 이슈였던 건 젠슨왕인데, 그 젠슨왕 관련주들 다 어떻게 됐죠? 네이버 또 빠지고 있고, 현대차도 빠지고 있고, LG 빠지고 있고, 다 빠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젠슨왕 언급 이후로 실체가 있고 당장에 매출이 나오니까 재료 플러스 거기다가 기초 체력까지, 펀더멘탈까지 받쳐주다 보니까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일 수 있었던 거예요. 젠슨왕이 뭐라 그랬죠? GTC 2026에서 광반도체를 AI 연산 인프라의 핵심 기술이다 직접 지목을 해버렸죠. 기존의 구리선, 요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손실이 커요 일단. 근데 광섬유 재질, 특수 광섬유는 저손실 구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폭증할 수밖에 없겠죠. 젠슨왕이 직접 구리선은 한계가 있다, 이제는 광통신이 미래다 라고 직접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제 구리 기반의 전송 방식에는 어떤 한계가 있냐면,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이동을 해요. 근데 구리선은 속도도 느리고 열이 엄청 많이 나요. 그리고 전력을 엄청 많이 잡아먹어요. 결국 지금은 전력 싸움이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근데 광섬유는 빛으로 데이터를 전송을 하기 때문에 속도가 구리선의 수십 배예요. 열도 안 나고요. 전력 소비도 훨씬 적어요. AI 데이터 센터가 크면 클수록 광섬유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내러티브가 완성돼가고 있는 시점에 실제 수주가 나오고 있죠. 빅테크에서 384만 달러 계약도 확정을 했는데, 일단 이제 계약상들은 비공개기는 해요. AI 데이터 센터용 8640,
초고밀도 광 케이블 1차 물량이 54억치 공급 계약 이미 체결을 했죠. 케이블 하나에 심의 864개가 들어가는 건데 초고밀도 광 케이블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결국 AI랑 클라우드 환경에 반드시 필요한 핵심 인프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864심 이게 얼마나 대단한 기술이냐면 이 초고밀도 864 파이버 같은 경우에는 범용 케이블 대비해서 가격이 10배 정도가 높고 가격 변동성 자체가 적어요. 그러니까 범용 제품보다 10배 이상 비싸요. 가격이 안 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근데 요게 1차 물량이에요. 지금 추가 물량 협상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수주들이 앞으로 계속 나와주려면 결국 북미 시장을 진출을 해야 돼요. 여기가 이제 가장 큰 시장이기 때문에. 근데 미국 시장에는 법칙이 있어요. 봐봐. 바이 아메리카, 빌드 아메리카. 미국 정부 프로젝트는 미국산만 쓰는데 근데 우리는 인캡 아메리카를 인수를 해서 현지에서 만들죠. 그럼 바바 요건도 충족을 하죠. 근데 지금 북미 시장에서 배드 프로그램이라는 걸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뭐예요? 미국 정부에서 농촌 지역 인터넷 인프라부터 이 모든 것들이 교체하려고 쏟아붓는 자금이 60조예요. 60조 원. 이 돈이 광 케이블 수요로 직접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근데 바바 요건까지 충족을 해 우리는 이 60조 시장의 파이를 참여할 수 있게 된 참여자라는 거예요. 게다가 이제 1분기 실적도 잘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말 실체가 있고 재료가 있고 모든 재료들이 좋아지는 시점에 아직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주가에 반영이 안 됐다고요. 이제는 우리가 본격적으로 더 공격적으로 업사이드를 노려봐야 되는 때가 온 건데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투자 전략 같은 거는 향후 영상들에서 제가 하는 그대로 여러분들께 브리핑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영상들 좀 잘 보시면은 충분히 도움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일단 이런 영상들을 놓치고 싶지 않으시면 구독 버튼 요거 한 번만 좀 눌러주시면 안 될까요? 부탁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정말 열심히 하려고는 하는데 저도 뭐 당장에 눈에 보이는 숫자라도 있어야 더 열심히 하고 할 텐데 뭐 무튼 하소연이 좀 길었고요. 뭐가 어찌됐건 우리 대한광통신은 아직 본격 시작은 하지도 않았다라고 보셔야 돼요. 물론 많이 올라왔어요. 근데 이건 기대감의 영역입니다. 실제로 숫자가 찍히면 당연히 이 이상으로 업사이드를 노려보는 게 합리적이겠죠.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을 제가 영상으로 한번 케어를 도와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요. 100% 잘해보자 하실 분들 구독 버튼 요거 꼭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요쯤에서 좀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어요. 아무리 바쁘셔도 식사 항상 맛있는 거 잘 챙겨 드시고요. 저는 내일 더 질 좋고 도움되는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100%였습니다.